분위기를 좀 슛을 올렸고 제주는 경남에게 1대0 패배, 아쉽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포항은 최근 6경기에서 이제 2무 4패 굉장히 좋지 않다가 가장 가까웠던 33라운드 상주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어요. 네. 이 승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5월 10일 이후에 무려 21경기 만에 3골이 터졌던 경기고요. 그렇죠. 포항으로서 어쨌든 이 좋지 않은 흐름을 끊어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제주는 역시 지난 경남전 0대1 패배. 이것은 좀 크죠. 네, 자 고무열이 복귀를 했고 김승대가 11경기 만에 득점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제주는 지난 경기 패배했지만 그 지난 라운드였죠. 32라운드에서 포항을 자신의 홈으로 불러들여서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때의 좋은 기억을 되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홈에서 치러진 경기 지난 32라운드였죠. 김현, 드록의 김수범이 골을 터뜨리면서 포항을 3대0으로 퍼펙트하게 승리를 했었는데 네. 이곳 스틸야드에서는 지금 2년 6개월 동안 제주가 포항이 승리한 전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즌 전적을 살펴보면 1승 1무 1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김상우 주심, 장준모 제1부심, 김성원 제2부심, 그리고 김대용 대기심이 경기를 맡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포항 틸러스 선발 라인업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역시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대, 고무열, 신영준, 김태수, 황지수, 손준호, 김대호, 김영일, 김원일, 신광훈, 그리고 신하영 골키퍼입니다. 김영일이 지난 경기 활약 대단했죠. 네. 역시 또 중강석 대신에 선발 라인업 복귀해서 대단한 느낌을 보였었고, 오늘은 지난 경기에서 일단 휴식했던 고무열이 왼쪽 측면에 먼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대의 발끝도 이제는 살아났고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매 경기가 결승전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황선홍 감독의 모습. 아쉽게 김대성 경고 누적으로 출장할 수가 없고 강수일 역시 원소속팀 출전 불가 조항에 의해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박경훈 감독입니다. 드로겟, 김현, 황일수, 베이루안, 장은규, 윤빛가람, 김수범, 알렉스, 오반석, 정다헌, 그리고 김호준입니다. 제주로서는 큰 누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베스트 전력 다 나왔고요. 장은규와 윤빛가람, 베이루안 이 콤비네이션 굉장히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김현의 올 시즌 전체적으로 득점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경훈 감독은 김현 선수를 대단히 또 믿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박경훈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훈 감독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정말 2012년 이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제주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가 최근에 사실 원정 성적이 좀 좋지 못하죠. 네, 원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4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원정으로 따지면 또 3연패예요. 네. 그 부분을 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항 틸러스는 지난 경기에서 7경기 만에 승리를 했고 최근 득점포가 정말 잘 터지지 않았었는데 김승대가 후반기 들어서 11경기 만에 득점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상위권 2위까지는 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김승대가 아시안게임 끝나고 이제 바로 대표팀도 소집됐다가 쉴 틈이 없었죠. 네. 그 사이에 약간 좀 훈련적인 면이나 경기도 약간 좀 개인적인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그렇죠. 지난 라운드에 다시 좀 제대로 된 핏으로 복귀를 한 건데 바로 득점도 터졌고요. 네. 이제 김승대가 정상적으로 지금 라인업에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포항도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모두 입장을 마쳤고 진영을 갖추고 휘슬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를 통해서 K리그 클래식 챌린지를 모두 중계방송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즌 K리그는 정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순위 변동을 알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스플릿에 그런 재미있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하위 스플릿은 강등과의 그런 정말 피를 말리죠. 네, 처절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지만요. 네. 자, 마지막까지 K리그 클래식 챌린지 모두 스포티비를 통해서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포항, 오른쪽이 제주입니다. 자, 포항은 황지수가 아무래도 그라운드에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포항에 맏형 황지수가 있다면 제주에는 맏언니, 드로언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황지수 선수는 이제 손준호 오늘 미드필더를 구축하고 네. 그 바로 위쪽에 김승대 선수 바로 밑에 위치한 또 김태수도 역시 베테랑이고 황지수와 같은 중심적인 역할을 팀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은 오늘 이 두 명의 베테랑 미드필더 황지수, 김태수가 경기를 좀 조율하면서 이것이 결국엔 전체적인 경기력의 변수가 될 것이고요. 네. 제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드로겟, 황일수, 베이란, 여기 또 김현까지 이 이선 공격이 항상 또 제주도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또 경기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라운드밖에 남지 않는 5경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양팀의 대결. 제주는 스프린트 라운드에서 홈 경기를 3경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상으로는 조금 이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황선홍 감독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확실히 따줘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리그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나뉘면서 물론 그렇죠. 우리 국내 팬들에겐 좀
불만인 당연히 상황이겠지만 네. 해가 갈수록 이제 AFC에서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대회 규모의 그런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무대에 출전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클럽들에게도 분명한 대단한 메리트입니다. 네. 또 이번 시즌은 사실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언제나처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K리그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왔습니다. 최근에는 말 그대로 극강이었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비록 좀 우리 한국 클럽들이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서울이 이제 준결승에서 패했지만 네. 다음 시즌 다시 좀 전력을 갖춰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요. 네. 올해 한 시즌 결승까지 진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그렇게 막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넘어졌습니다. 자, 아쉬운 것은 동아시아, 서아시아 나뉘면서 K리그 클래식 팀들 간의 이 토너먼트 대결이 잦아졌고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 네. 동아시아, 서아시아를 나누는 바람에 8강, 16강 단계에서 한국 클럽끼리 맞붙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토너먼트 단계가 올라갈수록 우리 클럽들의 그런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생존하는 모습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었는데 어쨌든 이제 규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네. 이것은 또 우리가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리그와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팀들은 전체적인 경기력 이외에 그런 스케줄에 조정해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그런 노하우까지 이제는 정말 잘 파악이 되어야 돼요. 네. 감독들의 할 일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자, 오른쪽 라인 부분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포항 플러스 첫 번째 프리킥입니다. 신광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광훈 박스 안쪽으로 차줬습니다. 헤딩 패스 걷어낸다는 것이 반대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포항의 드로잉. 또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도 플레이오프는 2월달 그리고 조별리그도 3월달부터 바로 병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K리그가 3월에 개막하면 시작하자마자 사실상 뭐 강행군에 그렇죠. 바로 연속인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들은 이제 프리시즌 동계훈련 기간 동안 또 훈련 스케줄을 짜고 어떻게 시즌을 준비하느냐. 네.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팀들과 나가지 못하는 팀들도 분명히 여기에 차이점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길게 연결된 볼 중앙 쪽에서 헤딩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드로겟으로 보이는데 포항 스틸러스 선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드로겟 그리고 공의열이 충돌했네요. 디딤발을 좀 밟혔네요. 이거 아프겠어요. 네, 지금 디딤발 발목 쪽을 좀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드로겟. 일단 일어났습니다. 자, 드로겟 이번 시즌 10골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2012년도 전북에서 뛰었을 때 골 기록과 이제 동률입니다. 네, 드로겟 올해 뭐 제주에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논스톱 패스 연결하지만 수비가 먼저 볼을 처리합니다. 신광훈 꺾어주는 패스. 황지수 뒤쪽으로 뺍니다. 포항의 진영 왼발로 앞쪽으로 차줬습니다. 헤딩 패스. 다시 한번 황지수가 볼을 잡으려고 했을 때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참 황지수 선수도 대단해요. 네. 본인이 이제 군복무 문제를 양주 시민구단이었죠. 이제 K3 구단에서 해결을 하고 다시 포항에 복귀했잖아요. 네. 그게 쉽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물론 대부분 선수들이 경찰청이나 상무로 이제 군복무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황지수 같은 선수는 좀 나이도 있었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훈련을 병행하는 이것이 또 2년 동안 컨디션을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다시 이제 원소팀이 포항에 복귀를 해서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폼들은 충분히 후배들에게 또 귀감이 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현과 신광훈이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잘 김현의 걸렸죠? 빠르게 네. 들어갑니다. 포항의 공격 가운데 쪽으로 공을 흘려줬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김호준 골키퍼가 잡아줬네요. 분명히 이번 시즌 포항 스틸러스의 중원은 황지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빠져들어갔는데요. 휘슬이 먼저 올렸습니다. 오늘 결국 포항의 수비적인 부분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김영일. 네. 지난 라운드부터 또 일단 선발 라인에 복귀가 됐었는데 그렇죠. 김영일의 이런 전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이런 터프한 수비가 또 역시 포항 쪽에는 김원일과 좋은 센터백 라인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선발 라인업에서 또 눈에 띄는 오른쪽 측면의 신영준 선수. 그렇죠. 이 선수가 소위 되는 날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네.
오늘 한번 신영준이 터져준다면 개인적인 능력만으로도 제주 라인을 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신영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제주가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볼을 뺏어냈습니다. 또다시 파울입니다. 손준호가 넘어졌고요. 초반에 포항의 분위기가 좋죠. 네. 장은규가 중앙적 쪽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오늘 윤빛거람과 함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장은규입니다. 올 시즌 뭐 제주의 최고의 신인 발굴이죠. 네. 조금은 먼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 포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짧아요. 빠르게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볼 살아있습니다. 일단 먼저 걷어냈습니다. 김수범이 걷어냈고요. 포항의 드로인. 황선홍 감독은 최근의 경기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면 2연승입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연승 분위기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드로겟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자, 지금의 조합은 좋습니다. 네. 포항도 수비 라인을 높게 잘 설정하고 있고요. 제주가 지난 경기, 이제 지난 경남전이었죠. 그렇죠. 경남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제주나 포항 뭐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볼 소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의 갖춘 팀들이잖아요. 네, 제주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남이 90분 동안 정말 경이적으로 앞방 라인을 잘 설정했던 것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런 높고 적극적이었던 또 단위적이었던 경남의 수비에 제주가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너무나 고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다툼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고무열이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양 팀이 어느 정도 약간은 비슷한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네, 가정할 때 그렇죠. 네, 길었죠.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지만 김호준 키퍼가 먼저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누가 더 세밀함을 갖고 디테일을 갖고 가느냐, 여기에서 이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왼쪽 측면에서 제주가 잡았습니다. 황일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수범 앞쪽으로 내준 자, 패스 이런 쪽으로 해서 부분인데요. 차단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패스 미스. 포항도 패스 미스를 바로 범하면서 소유권은 다시 제주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왼쪽 측면 태클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포인트 말씀드린 대로 서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디테일이에요. 네. 여기서 결국 차이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수 자신의 실수를 직접 태클로 만회했습니다.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머리로 받아냈는데요. 신광훈 키를 넘기는 패스 가슴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김태수 헤딩 처리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자, 알렉스가 볼을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포항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느낌도 찾습니다. 헤딩 패스 김승대가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뺍니다. 패스가 약간은 짧았고, 자 드로겟 뺏겼는데요. 뒤쪽 스태클 볼 살아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걷어내는 볼. 파울이 선언되네요. 몸쪽에 대한 도전이 들어갔죠, 김태수 선수가요. 네. 뒤쪽에서 다시 볼을 차라고 지시하고 있는 김상우 주심이고요. 김상호 중심은 K리그 주심들급에서도 뭐 거의 뭐 정상급이죠. 네. 김호준 길게 차줬습니다. 헤딩. 왼쪽에서 김대호가 처리하기 전에 방해가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포항의 드로인입니다. 우선 양 팀의 공통적으로 풀백들은 지금 무리하게 전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초반에 역시 좀 조심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아무래도 결국 이 스플릿 단계에서는 결국 5경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 경기의 중요성이 물론 모든 리그 경기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나 큽니다. 네. 뭐 홈팀, 어웨이팀 상관하지 않고요. 특히나 승점 1, 2점으로 정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결정되는 스플릿 라운드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올 시즌 지금 어떻게 보면 우승 경쟁은 다소 좀 전복적으로 기운 면이 있겠지만 네.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티켓을 위한 경쟁은 뭐 지금 2위부터 6위까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열려 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FA컵 결승에 또 변수도 있고요. 그렇죠. 스플릿 라운드의 묘미라고 한다면 역시 상위권 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매 경기가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왼쪽 라인 부분에서 포항 다리 사이로 볼 빼냈습니다. 고무열입니다. 접현 들어갑니다. 고무열 박스 모서리 부근까지 수비수 앞에 2명 있는데요. 다시 한번 다리 사이로 볼을 뺐습니다. 일단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김현인데요. 김현 전방 쪽으로 패스. 가운데서 받아들었습니다. 베이란 접혀 들어가면서 속도를 약간은 지연시켜봤습니다. 중앙 쪽에서 패스 연결. 앞쪽에 수비수가 많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뺐습니다. 정다원 왼발로 붙여줍니다. 박스 앞쪽으로 가슴으로 받아내는데요. 뒤쪽 다시 한번 김현 연기 플레이 좋죠. 왼쪽으로 먼저 신광훈이 잡네요. 신광훈이 빠르게 연결 하지만 다시 한번 커트 당했습니다. 오늘 제주가 스트라이커 김현 밑에 자 지금 좀 깊죠. 네. 왼쪽으로 깊게 연결이 되면서 그대로 김현 밑에 베이란이 투입이 됐죠. 네. 그 자리에는 보통 이제 송진영이 많이 투입이 그렇죠. 됐는데 오늘 송진영이 벤치로 나와 있고요. 베이란이 이 위치에 들어갔을 때와 송진영이 들어갔을 때 느낌이 분명히 다릅니다. 네. 물론 제주가 하고자 하는 공격 컨셉은 있겠지만 이 선수의 배치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같은 형태지만 만들어지는 공격의 그런 맛이 조금은 다른데 아무래도 송진영이라면은 마지막까지 볼을 지켜내면서 무언가 킬러 패스, 마무리 패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패스가 나가는 그런 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에 있겠지만 베이란은 그거보단 조금 더 직선적이고 그렇군요. 좋아요. 네. 얼마 뺏겼는데요. 비가 올라갔네요. 네. 비가 먼저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베이란이 송진영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 템포가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차이점이 되겠고요. 김승대가 앞쪽에서 한번 도전을 해봤지만 옵사이드 깃발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정다원이 지금 팔 쪽을 좀 잡고 있는데요. 자,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진이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경합 과정에서 팔 쪽이 약간 좀 꺾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서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정다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네. 저렇게 뒤쪽으로 팔을 들일 때 팔꿈치 쪽이 순간적으로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것이 또 습관적으로 나오는 선수들도 간혹 있고요. 그렇죠. 탈골이죠. 네. 어깨나 팔꿈치 습관성 탈구가 있는 선수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자, 정다원은 계속해서 플레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 팔은 아직은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데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일단은 옵사이드 상황이 선언이 옵사이드 된 장면이고요. 상황이었고요. 김승대가 들어가는 장면에서 옵사이드였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두 팀의 성향이 조금 비슷하고 황선홍, 박경원 두 감독 모두 캐리 클래식의 대표적인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약간은 조심스럽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헤딩 패스 왼쪽 측면 하지만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포항의 수비 장면에서도 포항 황선홍 감독의 지금 벤치 지시가 좀 들렸었죠. 뒤로 네. 물러서지 마라는 지시를 냈었는데요. 뒤쪽으로 흐르면서 신화용이 잡았습니다.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헤딩 패스. 빠르게 뛰고 있는데요. 알렉스가 처리를 했습니다. 곧바로 던져줬습니다. 볼 주고받고 있죠. 왼쪽 측면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꺾어주는 패스. 고무열이 잡았습니다. 네, 포항도 이제 풀백들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네. 공격 형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짧은 크로스를 시도해봤는데 머리에 걸리지 않으면서 김호준 키퍼에게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헤딩으로 끊었습니다. 자, 손준호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신광훈 압박이 거친데요. 나갔네요. 황일수가 한번 어필을 해봤고요. 전방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일단 볼 잡고 버텨주는 과정. 알렉스가 먼저 처리했습니다. 포항은 또 올 시즌
신예의 또 발굴이라면 역시 손준호죠. 그렇죠. 영남대학교를 졸업해서 올 시즌 이 정도까지 팀에서 좋은 영향력을 빠르게 끼칠 줄은 예상은 못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완전히 중심으로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모서리 부근 헤딩 패스. 약간 빗맞았습니다. 다시 걷어냈습니다.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헤딩 다툼. 혼전 상황. 굉장히 많은 선수가 볼 근처에 있습니다. 버텨냈죠. 신광훈이 빠져나옵니다. 좋아요. 짧은 패스. 나오나요? 이델 패스. 자, 지금은 김수범이 먼저 어깨를 집어넣었습니다. 신광훈이 지금 재치있게 일단은 잘 이겨냈었는데 네, 황지수와 2대1을 시도했잖아요. 황지수가 한 번쯤은 반대쪽으로 지금 몸을 돌려서 전개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언제나처럼 중간중간 선수들의 상태 그리고 전술을 메모지에 체크를 하고 있는 황선홍 감독입니다. 김호준이 찾은 볼 그대로 나갔습니다. 경기 중에 저런 상황을 이제 지도자가 메모를 한다는 것, 이것은 하프타임 때, 하프타임은 물론 이제 제한적인 시간이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최대한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감독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선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말이 너무 좀 장황해지거나 미팅이 좀 길어지면 선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또 워낙에 많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쉽겠죠. 그렇죠. 네. 뭐 감독 성향 따라 그것도 다 달라요. 하프타임에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다 다른데.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팀 미팅과 관련해서 된 부분들은 네. 짧을수록 좋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은 항상 이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앙 쪽에서 패스 주고받고 있습니다. 포항 쪽의 진영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중간에서 차단됐습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아직까지는 완벽한 찬스를 두 팀 모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황지수가 잡았습니다. 중앙 쪽으로 패스 넘겨줬습니다. 손준호 찍어 차주면서 박스 안쪽 들어왔고 김호준이 직접 가서 처리합니다. 손준호와 지금 신영준이 서로 생각하는 것이 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포항의 풀백들이 전진하면서 가운데 쪽에 숫자 배치가 좀 더 많아지고 또 그 볼이 가운데에서 전방 쪽으로 연결되는 숫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의 아직까지 정확성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빠르게 쫓아가 봤습니다만 그대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다만 전반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포항이 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원하는 지역으로 볼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포항으로서도 분명히 좋은 징조예요. 자, 중앙 쪽에서 볼 뺏어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오른쪽 측면 논스톱으로 패스 연결 시도했지만 중간에서 수비에게 차단됐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김수범이 단단하게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제주의 김수범이나 정다운이 두 명의 풀백 자원도 공격력이 또 있는 풀백 자원들입니다. 네. 자, 이번엔 드로게 쪽으로 오른쪽으로 전환을 시켜봤는데 수비가 먼저 처리했습니다. 특히 올해 저는 제주의 경기를 좀 몇 차례 지켜보면서 네. 풀백 쪽에 김수범 선수에게 대단히 좀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군요. 이 선수도 올해 기량이 또 대단히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도 또 분명히 더욱더 발전할 요소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은 소유권에 대해서 황지수 포항의 주장이 굉장히 좀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2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팀 득점 없이 0대0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분명히 저희가 보는 화면상으로는 김현 선수 맞고 나간 것으로 보였는데요. 자, 황지수가 네. 좀 강하게 어필을 하네요.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또 주장의 신경전이 되겠죠. 그렇죠. 네. 앞쪽에서 김현을 맞고 나간 것으로 보였는데 제주의 드로인이 선언이 됐었습니다. 다시 터치아웃 됐습니다. 앞쪽으로 던져줬고 중앙 쪽에서 볼 잡고 돌고 있습니다. 조금 좀 깊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영준이 볼을 간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 지금 장은규가 넘어져 있습니다.
신영준이 지금은 뭐 고의적인 상황이 아니었었지만 네. 가운데 쪽에서 볼을 받으러 나오면서 공간 쪽이 아닌 상대 수비 제주 선수들이 밀집돼 있는 공간 쪽으로 드리블을 진행했어요. 결국 그것 자체가 약간 좀 좋지 않은 연결 동작이었고요. 경고가 나오네요. 오늘 경기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김상우 주심이 경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영준이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리블 또 모든 터치와 연결된 드리블들은 상대 수비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반대 동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2명이 있는 곳으로 지금 신영준 선수가 드리블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터치도 좋지 않았고요. 무리한 동작이 나왔죠. 네. 신하영이 그대로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오히려 터치로 들어가고 말았던 신영준. 길게 쳐준 볼 헤딩. 센터 서클 안쪽에서 다시 한번 손준호가 헤딩했습니다. 뒤쪽에서 좀 강하게 밀었습니다. 네. 오반석이 볼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높이 뛰었고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김태수가 완전히 밀렸네요. 네, 타이밍 자체가 늦었어요. 네. 포항의 프리킥. 전방 쪽으로 찍어 찼습니다. 헤딩 머리에 맞지 않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세컨볼 다시 포항이 잡습니다. 김대호 앞쪽으로 길게 머리로 떨궈 놨습니다. 뒤쪽 손준호, 황지수 오른쪽 전환 신광훈에게 건네줬습니다. 신광훈. 포항이 지금 경기 자체를 통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주는 하프라인 이 지점 측면 쪽에서는 좀 강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네. 들어오게 빠져들어가는 신하영. 신하영이 먼저 처리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야, 지금은 뭐 치명적인 개인 실수가 나왔던 상황이에요. 네. 포항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했던 장면. 자, 드로겟이 쇄도를 하는 과정 백패스의 강도가 조금은 아쉬웠던 포항입니다. 신하영 골키퍼의 지금 판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드로겟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빠르게 네. 달려 들어가 봤는데 신하영이 타이밍이 좋게 나왔고요. 김대호 선수였죠? 네. 신하영이 지금은 대처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골키퍼로서 볼이 어느 지역에 있던가, 특히 하프라인 본인의 진영 쪽에서 볼이 돌고 있다면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신하영 골키퍼가 잘 보여줬고요. 이번에 중간에서 넘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신영준 한번 접었습니다. 신영준 왼발 샷! 김호준이 그대로 잡습니다. 자, 일단 밖으로 차내는데요. 자, 지금 또 몸이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여기서 살짝 내 충격이 있었네요. 신영준의 볼을 차지하려고 있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 이제 아킬레스건 쪽에 약간 충격이 있다 보니까 네. 통증이 좀 크게 순간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두 팀의 감독이 지금 앉을 수가 없죠. 네. 여기 25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포항이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통솔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주의 수비 블럭이 좀 가운데 쪽으로 우선은 굉장히 일단은 견고하고, 하프라인 위쪽 측면에서의 지금 제주의 수비 형태도 좋습니다. 네. 앞쪽으로 차줬습니다. 머리로 돌려놨습니다. 쫓아가 보지만 뒤로 돌리면서 볼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신광훈이 걷어냈고요. 황지수 왼발로 길게 중간에서 머리로 차단. 드로겟 헤딩. 김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황혜수 좁혀 들어가는데요. 수비수가 2명 있습니다. 빠르게 내줬습니다. 올라타면 셋샷! 슈퍼골입니다. 판타스틱한 골 나오면서 제주 유나이티드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자, 윤빛가람 대단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야, 지금 왼쪽 측면에서 황일수가 칠듯 하다가 가운데 있는 윤빛가람에게 연결을 잘했거든요. 윤빛가람이 이것을 오른발로 잡아놓은 이후에 각도가 사실 그 타이밍에서 거기 하나였어요. 네. 하지만 임팩트 다시 보시죠. 아름답네요. 네, 아름다워요. 엄청난 궤적을 그리면서 윤빛가람의 슈팅은 정말 아름답게 우와,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번 라운드에 거의 뭐 가장 아름다운 골로 꼽힐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섣부른 감도 있지만요. 자, 신하영 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휘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슈팅 궤적도 좋았지만 슈팅 템포, 타이밍 자체가 빨랐죠. 네, 슈팅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신하영 골키퍼도 지금 미처 좋은 자세를 잡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응할 속도, 따라가지도 못했던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죠. 포항이 지금 킥오프 이후부터 경기에 주도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시간이 갈수록 포항이 원하는 지점에서 볼이 좀 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었는데 네, 이게 한 방으로 지금 제주가 참으로 끼어졌습니다. 제대로 끼었네요. 전반전 26분 윤빛가람의 원더골로 제주 유나이티드 1대0 기분 좋은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주로서는 이런 황일수 같은 자원들이 측면에서 방금같이 볼 잡았을 때 결국 뭐 황일수가 워낙에 돌파력이 있으니까요. 네, 이 정도 지점까지 접근하면서 슬슬 드리블 타이밍을 본다면은 제주의 측면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아니면 측면 풀백과 중앙 수비 한 명 정도는 총 2명이 황일수 쪽에 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쪽에 자연스럽게 윤빛가람이나 김현 스트라이커나 이런 가운데 쪽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조금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것을 정말 잘 너무나 완벽하게 지금 제주가 이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윤빛가람 자신의 리그 4호 골 4번째 골이고요. 2년 6개월 동안 스틸리아드에서 승리가 없는 제주 유나이티드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적용. 오른쪽 측면 김승대 넘어졌습니다. 파울입니다. 좋은 지점이에요. 지금 알렉스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김승대가 넘어지면서 파울이 됐습니다. 약간 걸려 넘어졌네요.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자, 김승재는 팀의 승리가 우선이지만 골을 기록을 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득점한 경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9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김승대고요. 역시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공격에 가담한 김영일입니다. 네, 높이가 좋은 김영일. 오른발 헤딩 역적을 벗어나네요. 이번에 김태수의 헤딩이었는데 정말 강하게 맞았지만 옆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준비된 세트피스였어요. 김태수가 뒤쪽에서 완벽히 또 자유로운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뒤쪽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킥이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잘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느리나면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김태수가 뒤에 있을 때부터 관여된 수비수가 없었어요. 네. 제주로서는 반드시 오늘 경기 이후에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장면입니다. 프리킥 손준호가 처리했고 김태수 맞았지만 옆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중간 차단. 파울입니다. 수비는 뭐 세트피스 상황이든 정상적인 오픈플레이에서 상황이든 수비는 공에 대한 방어, 그러니까 사람 쪽에 대한 방어가 되던가 아니면 공간에 대한 방어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치 않고 불분명하다면 그것은 상대가 정말 지나치게 약하지 않은 이상 거기에 대한 공략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주의 프리킥 조금은 먼 거리에서 윤빛가람이 준비합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윤빛가람. 오른발로 감아줬습니다. 튕겨져 나온 볼 드로게스 잡았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다시 한번 윤빛가람.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노스톱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흘러들어가는 약간 약속된 플레이를 펼쳐봤는데 좀 시도가 맞지 않았네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길게 연결된 볼 왼쪽에서 왼발로 전방 쪽으로 길게 붙여줬습니다. 손준호가 잡았습니다. 드로게스의 압박, 앞쪽으로 패스. 리턴 받으면서 다시 손준호입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휘둘러줬습니다. 전환됐습니다. 신광훈. 이 공간이 좀 비어요. 네. 네. 지금 화면에서 신광훈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와 가운데 페널티에리어 쪽에 있는 선수들 간의 그 간격이 좀 멉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사이가 좀 빈 공간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포항이 원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번엔 파울을 당했습니다. 포항의 프리킥. 세트피스 기회를 포항이 자주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림을 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뒤쪽으로 살짝 내줍니다. 중앙 쪽으로 패스. 다시 신영준이 리턴. 김태수, 김승대. 여의치 않자 다시 뒤쪽으로 뺍니다. 라인 부근에서 오른발 크로스. 헤딩 차단. 오반석이 차단해줬습니다. 손준호 다시 띄워줍니다.
로 돌려놨습니다. 포항의 코너킥. 기본적으로 포항은 이제 측면 쪽에서 1차적인 빌드업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볼이 가운데로 투입됐을 때 거기서 우리가 뭐 전술적으로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 도형 자체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일정한 거리,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상태의 거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도형이 만들어진다면은 거기서 간결하게 나갈 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겠고요. 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판책. 반대쪽으로 흐릅니다. 김호준 손 맞고 나가고 있습니다. 손준호가 약간은 높게 올려줬고요. 김호준이 오른손으로 쳤습니다. 가볍게 던져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의 공격 신광훈 올려줬지만 굴절됐습니다. 나갔습니다. 현재 골을 얻어맞은 황선홍 감독인데요. 뭐 이제 곧 있으면 슈티리케 감독의 두 번째 2기 대표팀도 명단이 발표가 되겠지만 그렇죠. 자, 휘슬이 울렸고요. 다시 차라는 짓인가요? 박스 안쪽에서 좀 신경전이 있었던 두 선수를 부르고 네. 있습니다. 일단 공유를 부르는군요. 인플레이 전에 약간의 좀 접촉이 네.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K리그 클럽에도 유능한 또 골키퍼들이 많지만 그렇죠. 저는 김호준 선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지금 기존에 계속해서 호출되고 있는 골키퍼 자원 외에 제주의 김호준 선수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호준. 코너킥 상황. 드로겟 일단은 걷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속도가 역습 찬스가 붙었어요. 올라가는데요. 제주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황일수인데요? 황혜수 볼 빼냈습니다. 아, 뒤쪽에서 좋네요. 네. 황지수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황일수가 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잘 발휘됐던 장면이 나왔죠. 네,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질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뒷발로 재치도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 황지수가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지금 윤빛가람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위치는 좋아요. 윤빛가람 붙여줍니다. 머리로 끊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뺍니다. 김호준 앞쪽으로 길게 헤딩. 김현 머리에 맞았습니다. 연결됐는데요. 다시 한번 다시 열렸어요. 한번 신호의 코칭 살아있습니다. 윤빛가람 뒤쪽으로 뺍니다. 황일수 리턴 이번에는 실패. 자, 베이런도 한번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는데 신호영이 잘 쳐냈습니다. 좀 더 일단 슈팅을 위한 각도가 완전히 열렸었죠. 네, 베이란 선수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여유까지 있었어요. 이것을 윤빛가람처럼 한번 감아서 때릴 것인지 강하게 쳐낼 것인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주 선수들은 지금 공간만 있으면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하네요. 이번에 공격합니다. 오른쪽 측면 내주는 패스 뺏겼습니다. 중앙 쪽으로 김수범 다시 왼쪽 공간 쪽으로 보내줬지만 이번에 패스가 약간 길었네요. 지금 윤빛가람의 첫 번째 득점 장면 그리고 지금 보이는 슈팅 장면까지요. 네, 베란의 슈팅이었죠. 네. 두 차례 장면이 슈팅이 시도된 곳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항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찼는데요. 네. 아크서클 근처에서 슈팅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는 제주. 그러니까 신광훈과 김원일 그 사이의 공간, 그리고 손준호가 커버 들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 공간이거든요. 네. 이 세 명 사이 간의 지금 거리 조절이나 세 명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찍어 차주는 패스 연결. 헤딩으로 막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대우가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헤딩 차단. 돌아섭니다.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윤빛가람 넘어집니다.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뭐 윤빛가람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오늘 컨디션 최고네요. 네. 김원일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용감한 선택이었죠. 왼쪽 측면이나 오른쪽 측면 쪽에 넓게 퍼져있던 제주의 동료 선수들은 많았었는데 가운데 쪽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죠. 이미 윤빛가람이 후방 쪽에서 볼을 받음으로써 속도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말 그대로 적진에 홀로 돌진하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네. 프리킥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볼을 가진 상태에서 속도가 붙어있으면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요. 네. 윤빛가람이 오늘 대단히 훌륭한 슈팅 감각으로 골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볼 근처에는 황일수, 드로겟, 윤빛가람이 모두 대기하고 있고 신하영 키퍼는 벽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른발 키커, 그러니까 윤빛가람 같은 선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리예요. 자, 휘슬 울렸습니다. 황일수네요. 황일수! 오, 네. 벽에 맞습니다. 헤딩 머리 돌려놨습니다. 신광은 그걸 잡고 있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외곽 처리 뒤에서 잡았습니다. 오반석이었는데요. 왼쪽 측면 윤빛가람의 압박. 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차줍니다. 이번에 포항이 역습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하프라인 넘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김승대 좋아요. 중앙쪽으로 연결. 자, 반대편에 서포트가 좀 신영준 됐네요. 밀어주는 패스. 좋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네요. 세 명이서 빠르게 속공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김승대의 지금 가운데 쪽으로 연결된 논스톱 터치, 자, 이 패스였거든요. 네. 이것이 너무나 좋았었는데 그렇죠. 반대쪽에서의 지금 적절한 움직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볼이 신영준에게 가운데로 연결됐을 때는 앞쪽에 포항의 선수가 적었습니다. 얼마 그러네요. 없었죠. 네. 자, 김승대가 가운데에 있는 선수에게 잘 패스를 해줬고, 자, 지금 황선홍 감독이 뭔가 계속해서 지지를 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지금 네. 제주가 잘 안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 부분에서의 우리 쪽이, 그러니까 포항 선수들이 반대쪽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선수들의 주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쪽 던져줬습니다. 헤딩.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한 베이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명의 행... 지금 또 황일수가 황지수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했고요. 네. 높이 뜬 볼 헤딩. 어드밴티지 갑니다. 자, 베이란이 잡았습니다. 지금 윤빛가람이 양발 드리블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오늘 윤빛가람이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네, 대단히 좋아 보여요. 네. 첫 터치 자체도 사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죠. 네. 디딤발이 손준호에게 밟히면서 파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벤치에서 선수들의 좀 컨디션을 평가할 때, 네. 볼 잡을 때, 그러니까 경기 초반 5분 동안 터치 있잖아요. 네. 패스를 받을 때 그런 터치의 질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대략 그 선수의 당일 컨디션이 좀 나오는군요. 네, 느껴집니다. 네. 자, 공멸 맞고 나갔고, 그 컨디션을 밀어봤을 때 오늘 정말 윤빛가람 지금까지의 느낌은 최상입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터치가 발밑에 자기의 범위 안에 딱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거기서 컨디션 더 좋은 날은 뭐 공격적으로 다 잡아놓죠.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김호준이죠. 김호준의 펀칭 걷어내고 있는 황일수. 드로겟 앞쪽에서 볼 잡아줬습니다. 다시 잡았는데요. 마지막에 차단이 됐습니다. 또 다시 차단. 자, 볼 쏠권이 계속해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 쪽을 밀어주는 패스 신영준. 장은규 파울입니다. 패스해줍니다. 논스톱 패스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김승대가 연결해줬습니다. 이번에 왼쪽 측면의 고무현 정다환과의 1대1 대결. 드로겟 또 가세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김대호의 헤딩이었는데요. 살짝 찍어차 준다는 볼이 신영준에게 연결됐는데요. 왼쪽입니다. 좁혀 들어가는 과정 중간에서 차단됐습니다. 제주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드로겟 연결하지 못했고 그대로 드로인. 자, 어느새 4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40분이 지나가고 40분 30초가 막 지났는데요. 스코어는 1대0. 26분에 터진 윤빛가람의 골로 제주가 원정길에서 1대0 앞서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베이란이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볼을 갖고 있을 때나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활동량, 파괴력은 있는데, 네. 전체적인 전방으로 연결하는 그런 전진 패스의 질, 이 부분에서는 송진영보다는 역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뿌리는 패스면에서는 송진영이 좀 우세한 면이 있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베일한 저돌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를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버텨주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른발 샷! 네. 깔아차는 슈팅. 힘이 실리지 않았고 김호준이 잡았습니다. 황지수가 슈팅을 해봤습니다. 거리는 있었지만 뭐 각도가 열렸었기에 충분히 가능했던 시도죠. 네. 바로 김태수가 패스 연결해줬습니다. 왼쪽입니다. 좁혀 들어갑니다. 잘 돌아섰어요. 돌아섭니다. 김승대, 신영준, 오버래핑 돕니다. 신광훈이 돌아 돌고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영준이에요? 신영준 왼발 직접 슛 막혔습니다. 수비가 처리. 헤딩. 연결됐습니다.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황희수예요. 잘 접었습니다. 바로 갈 수 있어요? 다시 또 다시 잡았죠? 접고요. 황희수 밀어준 패스. 네. 이것이 막힙니다. 계속해서 접어가면서 선수들을 제쳐나가고 있는 황희수인데요. 그 사이에 지금 고무열 선수가 네. 헤딩 경합 이후에 떨어질 때 발목 쪽에 지금 약간 좀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뛰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이 장면인데요. 낙하할 때요. 접질렸네요. 아하. 네, 접질렸어요. 그 뒤에 네. 또 이제 네. 지금 알렉스와의 충돌도 그렇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차례 충격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것은 글쎄요, 뭐 장면만으로 볼 때는 오늘 경기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자, 고멸이 공중볼 경합 과정 착지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충격,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알렉스가 조금만 밟으면서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네,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은 들차가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강상우가 준비를 하네요. 지난 경기 이제 교체 투입되면서 굉장했죠. 굉장히 또 좋았던 네. 그런 신예 선수인데 이 고무열 선수의 지금 부상 상황만으로도 볼 때는 이 부상이 조금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착지 그리고 아, 뒷발에 자, 뒤쪽이 아킬레스건 쪽이었나요? 밟혔습니다. 충격이 있겠네요. 사실 뭐 두 번째 알렉스의 그런 접촉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착지 네, 때 첫 번째 문제가 착지 때 되는군요. 워낙에 지금 네. 또 안쪽으로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보통 이제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보다 안쪽으로 꺾일 때 회복 기간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고묘를 지금 포항이 잃는다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2주 정도는 네. 재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바로 홍선호 감독의 표정에서 읽을 네.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강상우가 부상당한 고무열을 대신해서 그라운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예기치 않은 교체 카드를 한 장 사용한 황선호 감독. 특히나 그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한 선수가 고무열이라는 것은 좀 뼈아픈데요. 그렇죠. 앞으로 포항모와 오늘 경기 제하고 4경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물론 고무열이 최근에 약간 좀 폼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고무열이 지금 없다는 것은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오른쪽에서 크로스 연결. 헤딩으로 막습니다.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자, 포항의 남은 경기 일정을 보면 35라운드 울산과의 대결, 36라운드는 전북 원정, 그리고 37라운드는 서울 원정,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수원과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상위 스플릿이기 때문에 어느 한 경기 만만한 경기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황선홍 감독의 고민이 많아지죠. 지금 네. 강철 코치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고무열의 부상이 장기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 45분 모두 지나갔습니다. 추가 시간으로 돌입한 양팀의 전반전입니다. 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이 전반전 시작해서 25분 될 때까지 경기를 전반전에 주도했고요. 네, 조금씩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걸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의 페널티 에리어 쪽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전혀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반대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제주가 영리하게 경기를 잘 운영했고 수비적인 블록도 잘 만들었다는 것인데 포항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시점 이 한 단계 앞으로 지금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직접 돌파 시도 빠르게 뜁니다. 왼발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왼쪽에서 바로 교체 투입된 강상우가 한번 피치를 올려봤습니다.
포항이 경기 미드필더 허리진에서는 지금 볼 갖고 있는 시간이 많고 경기를 주도하지만 네. 정작 제주의 페널티 에리어 근처 가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자, 올려줬는데요. 높이 떴습니다. 강상우. 헤딩 튕겨져 나왔습니다. 길게 걷어내고 있는 장은규. 빠르게 뛰는 드로겟. 신광훈 라스트맨이 잡았습니다. 뒤쪽으로 뺐고 신하윤 키퍼. 길게 처리. 헤딩 차단. 손준호가 볼 잡았습니다. 손준호 중앙 쪽으로 밀어줍니다. 황지수. 윤빛가람의 압박. 볼 빼앗아냈습니다. 윤빛가람 논스톱으로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드로겟입니다. 가운데 선수가 보충되고 이거는 1대1 해도 됩니다. 네. 오버래핑도 돌고요. 드로겟 돌아 들어가는 선수도 있고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황일수 왼쪽에 또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내주고 2대1 패스 시도. 황일수 신하영이 잡습니다. 제주가 간결하게 하지만 체력이 효과적이네요. 네. 자, 곧바로 물을 또 들이키기 위해서 물병을 들었는데 이때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26분에 터진 윤빛가람의 골로 1대0 제주유나이티드가 한 점 리드한 채 전반전을 마칩니다. 전체적으로 포항이 지금 경기를 주도했지만 제주의 골문까지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속공 상황에서 아니면 빠른 공격 상황에서 제주의 그런 심플하고 효과적인 공격이 빛이 났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1대0 제주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서울과 FA컵 결승전까지 네. 진출해 있는 성남이고요. 윤빛가람 정말 원더골 아름다운 골이라는 말이 대단했어요. 맞습니다. 자, 골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저것은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 아름답다는 표현 이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황일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깊게 저기까지 포진했을 때 이제 신광훈과 홍지수가 협력 수비가 들어갔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가운데 쪽이 약간은 좀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윤빛가람 선수가 또 포진을 해 있었고 슈팅 템포까지 궤적까지 완벽했습니다. 네. 윤빛가람의 슈팅 이후에 골 1이 들어간 이후에 조금 후에 바로 베이란도 비슷한 위치에서 슈팅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항은 그 지점을 좀 잘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들 이제 뭐 드로겟이나 황일수 이런 빠른 자원들 황일수가 훨씬 더 빠르죠. 네. 측면 깊게 이제 진출을 했을 때 여기서 포항의 협력 수비가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가운데 쪽으로 연결만 된다면은 가운데 쪽에 방금 전 이제 슈팅 장면이 나왔던 것처럼요. 네. 분명히 좀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포항에게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 고무열이 부상으로 빠져나갔고 강창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이 포항, 왼쪽이 제주입니다. 자, 고무열이 부상으로 빠져나간 자리를 강창우가 채우고 있었고 지금 후반전에 포항이 또다시 교체 카드 한 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창현 선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제 공격적인 자원이에요. 네. 자, 어떤 선수가 교체가 되는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강상우. 다시 한번 패스를 내준다는 것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전반전 하프타임 때 황선홍 감독의 메모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후반전 초반 동안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수가 주장 완장을 찬 것으로 봤을 때 황지수가 지금 교체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황지수가 빠져나가고 유창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김태수 선수가 전반전 황지수의 위치, 그러니까 손준호와 미드필드 2명 자리를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네. 형성을 하겠고요. 유창현이 이제 2선 라인에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황지수 선수가 약간 좀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심판에 대한 항의도 몇 차례 있었고 개인적인 그런 볼터치 미스도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요. 또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 또 더욱더 공격적인 리듬이 필요한 포항에서는 지금 유창현 카드는 좋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선발 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유창현.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25경기 출장에서 4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자신의 진영 오른쪽 측면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패스. 헤딩 차단.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앞쪽으로 패스를 넣어봤습니다. 논스톱 패스 제주도 연결해보고 있습니다. 포항이 이런 약간 좀 혼합적인 형태도 분명히 필요해요. 네. 포항이 올 시즌 10패를 했는데 그중 이제 4패가 최근 7경기에서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포항이 갖고 있는 패턴, 특징, 다른 팀들도 내성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공격적인 형태랑 공격 패턴을 만들어 나갈 때 지금과 같이 후방에서 조금 다이렉트한 연결, 좀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물론 뭐 포항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팀 컬러로 갖고 갈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풀리지 않았을 때 플랜 B, 플랜 C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포항을 맞이해서 제주가 가운데 쪽에 수비 블록을 굉장히 견고하게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항의 접근이 힘들고요. 네. 후방 지역에서 이렇게 목적이 있는 롱볼, 목적이 있고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깊이가 있는 패스가 들어간다면은 제주 수비도 결국 균열이 생깁니다. 네. 꼭 상대 진영, 그러니까 포항의 제주 진영에 넘어가서 거기서 좌우로 패스를 빠르게 하고 전환을 빠르게 하고 해서 수비가 결국 균열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간단한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좀 쉽게 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른 팀의 약간 예를 말씀드리자면 울산같이 약간 좀 얼리 크로스나 후방에서 다소 정말 단순한 앞에다 때려놓고 뭔가 경합하는 그런 패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포항은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디테일한 패턴의 직선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른바 지난 시즌까지 이어졌었던 울산의 또 철퇴를 도입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부분적인 도입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울산의 지난 시즌 철퇴도 올 시즌은 뭐 거의 욕이 많이 쓴 느낌이기 때문에. 네.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손준호 그대로 패스 연결해줬습니다. 중간 차단. 찔러주는 패스. 논스톱으로 다시 받쳐줍니다. 김현이 뛰고 있습니다. 외곽 처리 김영일. 제주의 드로인. 드루겟 리턴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높게 올라왔고 신화영이 그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항 강상우, 김승대, 유창현, 신영준까지 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자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격 쪽에. 그렇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그렇게 뭐 체격적인 피지컬도 우위도 아니고 결국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면 스위칭에 따른 조합 플레이 이런 부분이 될 텐데 네.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역에서 한 단계만 앞으로 나갈 때 패스가 정확성이 생겨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프라인 바로 위쪽에서 한 단계 위로 선수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손준호나 김태수 위치에서 한 단계 위에 이 선으로 넘어갈 때 그것만 좀 정확성만 생긴다면은 무언가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네. 제주 프리킥 뒤쪽에서 처리합니다. 헤딩 맞지 않았고 볼을 살려놨습니다. 베이란이 살려놨습니다. 베이란 다리 사이로 넣어주는 패스 들어오게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골킥입니다. 자, 지금 골킥이죠. 태클 타이밍에 약간 늦은 느낌은 있었는데요. 오, 그쵸? 어허. 태클 타이밍은 늦었어요. 그럼 이제 김상훈 주심이 판단했던 건 이것이 터치가 됐냐 안 됐냐 네. 이 판단인데 태클 타이밍은 분명히 늦었습니다만 지금 김상훈 주심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어요. 네. 아, 자, 그리고 이번에 바로 반대쪽 빠르게 포항이 올라왔고 알렉스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알렉스가 순간 좀 화가 났죠 지금. 네. 아, 지금 노란 카드가 손에 들려 있는데요. 알렉스가 결국 경고를 받습니다. 네, 뭐 김상훈 주심이 지금 알렉스와 대화를 한 이후에 카드를 짠 하고 꺼냈어요. 네. 아무래도 방금 이전 장면에서 왜 그것은 파울이 아니었냐 뭐 이런 것을 또 알렉스는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태클 타이밍이 늦었던 거는 좀 분명히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접촉이 됐느냐 안 되냐는 우리가 봤던 각도로는 확인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네. 자, 포항이 프리킥 짧게 내줬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드로인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손준호가 쫓아와 봤고요. 김대호 앞쪽 던져줍니다. 중앙 쪽에서 머리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자, 황선홍 감독은
라인 근처까지 나와서 선수들에게 또 계속해서 전술 지시 동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인수인데요. 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왼쪽 라인 부근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강상우 내주고 뜁니다. 이들 패스 강상우 잡지 못했습니다. 먼저 수비에 발이 닿았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포항이 계속해서 드로인입니다. 강상우, 유창현 다 개인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죠. 네. 자, 김승대가 왼쪽 측면을 빠르게 돌파 한번 해봤고요. 김태수가 앞쪽으로 붙여주는 과정에서 볼이 굴절돼서 나갔습니다. 포항이 오늘 경기에서 득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면을 뽑을 수가 있다면 이렇게 공격 작업을 시도하다 뺏겼습니다. 네. 뺏겼을 때입니다. 그때 제주의 진영에서 재빠르게 볼을 다시 탈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기서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수비, 미드필드 공격 거쳐서 단계별로 나갈 때는 지금 오늘 현재 포항의 컨디션으로서는 접근하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대 진영 넘어가서 포항의 제주의 진영에서 공격을 시도할 때 그때 볼을 뺏긴 이후에 바로 다시 수비를 들어가서 제주의 무게중심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 네.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뭔가 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네. 김태수 논스톱 연결해줬습니다. 왼쪽 강상우 살짝 쳐놓고 하지만 그대로 볼이 바깥쪽으로 나가네요. 계속해서 무언가 지금 소통이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1차적으로는 지금 강상우 선수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 앞쪽에 있던 동료가 앞쪽에 손짓을 했어요. 네, 이렇게 손을 뻗었죠. 근데 왜 안 갔느냐 이거죠. 네. 내달라는 표시를 해서 내줬는데 그쵸? 약간의 좀 네.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헤딩. 중앙 쪽에서 볼을 잡았습니다만 패스 연결은 되지 않았고 김태수가 세컨볼 잡았습니다. 좋아요. 강상우 중앙 쪽으로 내줍니다. 빙글 돌았습니다. 김승대. 다시 뒤쪽으로 살짝 뺐고 이번에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로 패스해 놨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코너 플레이 근처 두 명의 수비수 코너킥을 만들어냈네요. 아, 골킥인가요? 그대로 나갔어요. 네, 그대로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신영준이 앞쪽에서 한번 두 선수와 경합을 펼쳐봤는데 신영준 선수도 참 드리블 잘하고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광양제철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호날두를 그때부터 완전히 거의 뭐 팬이었고요. 열혈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보통 뭐 고등학교 때도 한 3경기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신영준의 그날이었었는데 아하, 네. 그날 되면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신영준 선수 아직까지는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요. 중간 쪽에서 두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교체 투입된 유창현과 오반석의 충돌 서로를 일으켜줬습니다. 신영준 선수가 지난 시즌이었나요? 좀 경기장 밖에서도 이슈됐던 경우도 많았었는데 네, 뭐 강도도 잡아서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패스 연결을 해줬는데요. 김원일이 이겨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뒤쪽 빼줬고 김형일. 전방 압박 자, 좋아요. 네. 전방 압박 룰렛을 통해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베이란이 공격적인, 그러니까 송진영이 아닌 베이란이 들어갔을 때 장점도 또 하나가 저런 부분이죠. 네. 자, 이번에 패스 미스가 나왔죠. 중앙 쪽에서 빠르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패스 연결했습니다. 잘 연결했어요. 왼쪽 측면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강상우 내줬고 박스 안쪽입니다. 다시 한번 김대호인데요. 튕겨서 나왔네요. 자, 네.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손준호. 중거리 슈팅이 옆쪽으로 많이 벗어납니다. 강상우가 볼 잘 잡아서 김대호에게 연결 준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김대호가 여기서 첫 터치를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해놨었으면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은 그 이후에 손준호의 중거리 슈팅 장면이고요. 물론 본인이 좀 급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선수가 왼쪽에서 온 볼을 왼발로 잡게 되면은 대단히 첫 번째 시야가 제한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놔야 골대가 보이겠네요.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포항이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중앙 쪽으로 패스 내줬습니다. 김태수 살짝 내줬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김승대 거리가 멀어요. 터치가 좀 미스가 됐고요.
다시 잡았습니다. 김대호. 찬스예요. 김태수 찍어차 줍니다. 오른쪽 측면 크로스 막힙니다. 이 지역에서 원래 포항이 항상 장점이 있었었는데 네. 오늘은 지금 근처로 줘야 될 때는 한 단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김승대. 네, 다시 한번. 이번엔 김승대가 앞쪽에 기다리고 있었고 유창현이 슈팅을 해봤네요. 그래도 조금씩 조짐은 분명히 네. 보여요. 네. 가운데 쪽에서 이런 영향력이 바탕이 되면서 지금 측면 쪽에서도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은 중앙 좋은 지점에서 볼을 받았을 때 가까이 있는 선수에게 그냥 주고 들어갈 때와 아니면은 가까이 선수가 막혔을 때는 한 단계 건너서 있는 선수에게 주고 들어갈 때, 여기에 대한 선택이 지금 포항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네. 조금 반대로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될 듯 조금씩 안 되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자, 이럴 때 사실은 또 강수일이 약간 생각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중앙 쪽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이 차단이 됐습니다. 제주가 잡았습니다. 수비수 2명 있는 상태. 이번에 네. 손으로 잡아챘죠. 황일수가 손을 썼습니다. 포항도 계속해서 경기 템포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제주가 쉽게 안 내주네요. 네. 왼쪽 김대호. 김대호가 파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항의 현재 시간 후반전 들어서 공격적인 두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운데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가장 가까운 선수에게 볼을 주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 가까운 선수, 세 번째 가까운 선수에게 볼을 줘서 뭔가 주느냐. 여기 찬스예요. 자, 찍어줬습니다. 받아들었습니다. 내줬습니다. 강상호, 김승대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걷어낸 거 김태수가 다시 잡았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지만 헤딩으로 차단합니다. 가슴으로 받아놨습니다. 꺾어줬습니다. 중앙 쪽. 네, 이런 흐름은 좋아요. 김태수 받았습니다. 돌아섰죠. 유창현 내주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수비수가 먼저 태클로 막았는데요. 이겁니다. 볼 살아있습니다. 김대호 잡았어요. 이것은 그렇죠. 자, 태클에 대한 파울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 바로 옆쪽이고요. 정다운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정다운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아쉬웠던 부분이 포항이 지금 좋은 지점에서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패스를 주는 선택, 첫 번째 가까운 선수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무언가 조합 플레이를 포항이 잘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때 볼을 주고받는 선수들 간의 사이가 좀 멀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그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무엇보다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포항이 공격 과정을 하면서 볼을 빼앗기는 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제주의 골문에서 가까워지는 지점에서 볼을 뺏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포항으로서는 긍정적인 요소죠. 자, 이제 전반전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 프리킥 걷어낸 포항 스틸러스. 박스 안쪽에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패스를 올렸습니다. 오른발 직접 깔아차는 자, 손준호가 직접 한번 노려봤나요? 지금의 선택은 좀 아쉽네요. 네. 일단은 가까운 쪽의 포스트 다리 사이 밑을 노렸던 것 같은데, 자, 자신도 조금은 아쉬운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드로인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딩 차단. 재차 드로인. 15분 지나면서 포항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제주로서는 지금부터 5분 넘겨야 되고 포항은 5분 안에 결말을 낸다면은 최고겠네요. 그렇죠. 다시 던져줬습니다.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손준호 다시 잡았습니다. 김태수 그대로 나가네요. 딱 이 타이밍이죠. 우리 박종용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강수일이 좀 아쉬워지는 타이밍. 네. 지금 타이밍, 딱 지금 같은 요소에 강수일, 유영애 선수가 지금 포항에 딱 투입된다면은 말 그대로 딱인데요. 그렇죠.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 소속팀과의 대결에서 출장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수일은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포항이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네. 지금 좀 미스가 나왔죠? 공이 미끄러졌나요? 공이 미끄러지면서 드로잉 파울이 선언됐어요. 네. 자주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 중간에서 다시 한번 차단됐습니다. 동호회 축구에서는 종종 나오는 장면. 그렇죠. 네. 자, 중앙 쪽에서 치고 들어가는 장면 태클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김호준 키퍼가 타이밍 좋게 나와서 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헤딩 받아주러 나왔는데요. 뒤쪽 뺐고 신광훈 중앙 쪽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태수 포항이 지금 득점을 위해서는 개선시켜야 될 게 세 가지예요. 공격 장면에서 패스에 대한 선택. 어느 위치에 대한 선수에게 볼을 간결하게 주고 움직일 것인가. 네. 가장 가까운 선수인지 아니면 두 번째 가까운. 지금 차단이 됐습니다. 네네. 황일수 오른쪽 잘 봤습니다. 흘려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드로겟. 이건 1대1 갈 수 있어요. 네, 각도 열리죠? 드로겟이 다시 한번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약간 먼 거리 장은규 다시 드로겟. 들어가는 오른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차단하네요. 그러니까 제주가 지금 잘하는 게 포지션이 워낙에 좋아요. 네. 전체적인 선수들이 위치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효과적이고요. 그러니까 포항이 지금 득점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개선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우선 말씀드렸던 패스의 선택이 네. 되겠고요. 두 번째가 역시 볼을 뺏긴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수비. 그러니까 전방적인 어차피 지금 득점이 필요하잖아요. 네. 전방 압박 지금부터 과감하고 단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플랜 B, 조금은 더 후방적에서 다이렉트한 패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좀 더 추가되자면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선수들 간의 거리 조절 이것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장면은 나왔는데 볼에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는 선수들끼리의 거리가 좀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까지도 그것이 좀 개선되지가 않고 있어요. 조금만 볼 주위 쪽으로 아니면 볼을 더 좋은 수 있는 상태로 선수들이 움직여만 준다면은 또 그 거리만 잘 유지된다면은 제주의 블럭 지금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패스의 선택 그리고 전방 압박 거리 조절 이 세 가지 포인트 황스트러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김승대가 올려줬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되네요. 시간도 충분해요. 뭐 그렇죠. 양팀 모두에게요. 네. 제주가 추가 득점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포항이 일단 동점골을 터뜨려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시간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제 변화들이 또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딩 머리 맞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사이즈인데요. 찬스 김승대! 자, 들어갔어요. 굴절돼서 들어갔습니다. 1대1 동점. 자, 슈팅은 김승대였는데 굴절된 것 같죠? 그렇죠. 자, 결국에는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야, 중요한 시간대 지금 포항이 막 밀고 있을 때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아, 김원일 맞고 들어갔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너킥 올라왔고요.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 펀칭이 잘 되지 않았고 김승대의 슈팅이 네, 김원일 엉덩이인가요? 홀인가요? 김승대의 슈팅이 지금 김원일의 엉덩이네요. 엉덩이네요. 네. 자, 2002 월드컵 때 송종국의 슈팅, 차두리의 엉덩이 슈팅이 생각이 나는데 네. 자, 김승대 슈팅이 김원일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그것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 궤적으로 봐서는 김승대 슈팅이 김원일에게 맞지 않더라도 골대로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고요. 네. 이 장면에서 제주에게 아쉬운 점은 김호준 선수 골키퍼의 선택입니다. 공이 높게 떴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 포항이 분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꺾어주는 크로스 골망 굴절됐습니다. 지금 뭐 경기장 분위기 달아오르네요. 그렇죠. 포항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높게 떴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처하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쉽고요. 네. 저기 뭐 과거의 아사모아 같은 포스인데요. 대단한 상체를 자랑하는 네. 또 포항의 팬이 외국 팬이 있었습니다. 자, 재차 코너킥 나갔습니다. 이번엔 골킥입니다. 이전 전반전 15분 상황에서 5분 이내에 제주는 막아야 하고 포항은 결말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김태룡 해설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 안에 골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분위기 포항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약간 좀 승부처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포항이 중요한 시간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마냥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제주도 지금 시간까지 경기 되게 잘했어요. 네.
손에 맞았죠. 지금은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도 약간 이런 비슷한 형태였었는데 그래도 제주 쪽이 득점도 뽑아내고 실점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포항이 위험 지역에서 포항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끔 했는데 네. 후반전에 지금 포항이 제주의 위험 지역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걸 좀 합니다. 그렇죠. 그 차이예요. 네. 왼쪽에서 김대호. 다리 다리 잘 사이로 내려주는 잡았죠? 패스. 좋아요, 자, 좋아요. 포항의 패스 플레이가 연계 살아나는데요. 살아납니다. 박스 안쪽까지. 자,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를 주고 선수들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야에 들어오면 좋은 패스가 나갈 수가 있고요. 모든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포항에게 필요한 포인트 3가지 중에 이 세 번째 컴팩트함이 다시 살아나가고 네. 있습니다. 동점골의 주인공 김원일. 자, 테이블상의 위치로 봤을 때 두 팀 모두 승점 3점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간절한 것은 제주일 수 있는데 지금 승점 3점을 따가는 그림으로 가다가 승점 1점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오늘 원정이지만 포항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에이스 필릿의 모든 팀들은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티켓인데요. 그렇죠. 자, 박경훈 감독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득점 상황에는 어떠한 조짐이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자연재해 날 때도 항상 조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자연재해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이 득점에 가까웠던 조짐들을 후반전 들어서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공격하다가 제주에게 볼을 빼앗기는 그런 높이가 조금씩 제주의 골문에 가까워졌다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상우 꺾어주는 패스 중간에서 차단됐습니다. 장은규 밀어주는 패스 드로겟 김현 좋아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아하. 정다원의 크로스가 이번엔 좀 멀리 벗어났습니다. 팔뚝 역시 전반에 부상이 있었어요. 지금 또 붕대를 네. 하프타임에 하고 나왔네요. 약간의 좀 탈골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부원도로 좀 고정을 시키고 경기를 출전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후반전 25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후반전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경기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에 들어인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포항에 역시 해병대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그렇죠. 관람하고 있네요. 네. 길게 던져줬습니다. 머리로 돌려놨습니다. 김태수 살짝 내주는 패스 이번엔 차단됐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펼쳐주는데요. 드로겟이 잡았습니다. 드로겟 다시 한번 살짝 뒤쪽으로 베이란이 내줬습니다. 윤빛가람 약간은 주춤했고요. 중앙 쪽으로 패스 다시 오른쪽 선택. 정다원 머리로 돌려놨습니다. 신화영이 그대로 잡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제주도 좋았어요. 네. 길게 연결된 볼 알렉스가 다시 볼을 바깥쪽으로 차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후방 지역에서 알렉스가 드로겟에게 연결되는 거리가 멀지만 대단히 퀄리티가 좋았던 패스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 윤빛가람을 중심으로 가운데서 간결하게 연결해 나가는 굉장히 돋보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 실점 이후에는 지금 공격적인 무게감을 좀 올리는 느낌이에요. 네. 박경훈 감독이 지금 12번째 선수로 필드에 뛰쳐 들어갈 느낌입니다. 그렇죠. 라인이 볼 바깥쪽으로 나갈 때마다 빠르게 볼을 주어서 제주 선수들에게 연결해주는 장면도 보여줬고요. 볼터치 할 기세예요. 네. 그만큼 제주의 상황이 정말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부산과 이 경남에게 2연패한 것이 너무나 뼈아픈 제주인데요. 기분 좋게 선제골로 출발했지만 1대1 동점까지 따라 붙은 상황. 포항이 다시 공격합니다. 하프라인 뒤쪽으로 내줍니다. 잘 왼쪽으로 열었어요. 크게 전한 좋습니다. 강상우.
자, 포항도 이거예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왼쪽 김대호 오른발 크로스 헤딩 내줬지만 뒤쪽에서 알렉스가 다시 한번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제주가 올라옵니다. 받아내지 못합니다. 김태수 서두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결국 경기를 조율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간단해요. 쉽지 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 후방에서 볼을 받았을 때 전방에를 한번 지켜봤을 때 만약에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그건 전진 패스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방금 김태수처럼 지연이죠. 네. 지공이죠. 자, 전방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 자, 베이란이 받아내지 못했고, 자, 지금은 저 외국인 포항 팬이 해병대 관중 앞에서 응원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 색깔만은 포항의 해병대입니다. 네. 아, 재밌는 장면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아주 빨갛게 상기가 됐어요. 네.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스틸리아드의 홈 관중들. 자, 포항은 천천히 경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K리그도 생각보다 외국인 팬들이 꽤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경기장 가면은 생각보다 흔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네, 클래식뿐만 아니라 챌린지에도 그렇죠. 외국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예뻐 보여요. 네. 좋아요. 아,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유창현. 알렉스가 수비하는 과정 나갔습니다. 드로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K리그 이 구장이 있다면 직접 직관하시는 게 정말 재밌고요. 그러니까 좀 외국인 그런 팬들도 네. 며칠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왜 재밌게 느껴지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서 보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직관의 재미, 정말 K리그만이 가질 수 있는 재미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고 좀 멀다면 이렇게 외국인 관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멀다면 스포티비를 통해서 K리그 클래식 챌린지를 항상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신이 났네요. 거의 뭐 외국인 선수 느낌도 있어요. 네. 또 체격도 굉장히 건장합니다. 또 다음 시즌부터는 드디어 포항 스틸러스에서 외국인 선수를 볼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지금 일단은 뭐 추가적인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 네. 그런 이제 포항 팬들에게는 분명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도 그렇죠.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광훈이 볼을 잡았을 때 뒤쪽에서 베이란의 태클이 깊게 들어갔습니다.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지금은 제주 쪽에서 교체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박수창이 들어가나요? 제주도 공격 기여의 변화를 주네요. 네. 자, 김현이 나오고 박수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이라는 전형적인 뭐 스트라이커 자원을 지금 전방에 투입을 했던 박경원 감독의 초반 제주였다면 네. 이제는 15분 남았거든요. 남은 시간은 박수창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포항이 사용하고 있듯이 비슷한 그런 약간 제로톱 형태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박수창, 베이란, 황일수, 드로겐 이제 이 이선 라인 이상의 공격진들이 지금 시간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스위칭을 할 겁니다. 네. 박경호 감독은 박수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자, 이제 찬스, 20경기째 출장에서 네. 6골을 잘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박사죠. 쳐버렸죠. 자, 이것이 골대를 맞습니다. 이것이 골대를 맞네요. 야, 이것을 지금 유창현이 유창현이 골키퍼 김호준을 제치는 것까지는 제쳐냈거든요. 너무나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볼이 좀 거칠게 진행되다 보니까 슈팅 타이밍을 다소 좀 늦췄는데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골대를 향한 각도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오고 말았어요. 자, 김호준까지 제쳐냈던 유창현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포항은 역전할 수 있는 저를 찰수있는데 베이런이 엄청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수비수 앞에 5명 있는데요. 뺏겼습니다. 김태수가 앞쪽으로 전방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김승대 잡았습니다. 포항 다시 한번 찬스를 잡습니다. 중앙 쪽으로 패스 연결 왼쪽. 자, 김승대 들어가죠. 박상호 김승대 김승대가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에 3번 저 다리 짚고 넘어집니다. 그대로 진행돼요. 경기를 진행돼요. 그대로 다시 잡았는데요. 김승대. 아, 내준 패스가 그대로 김호준 키퍼에게 연결이 됐네요.
아, 지금 마지막 순간 지금 엄청 빨라졌는데요.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 이 장면이 정말 다시 나오죠. 다시 나오죠. 이 아웃사이드 패스 김승대 기가 막혔고요. 잘 쫓아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터치가 네. 너무 길었네요. 두 번째 터치가 좀 긴 바람에 여기서 본인이 좋은 템포를 만들지 못했고 네. 결국 이 엔드라인 쪽으로 볼을 갖고 가는 순간 결국 이제 골대로 갈 수 있는 각도는 더욱더 좁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김승대 패스, 아웃사이드 패스 보셨습니까? 그렇죠. 대단했죠. 와, 네. 그리고 그 이후 장면이었었나요? 김승대가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승대 아웃프론트 기가 막힌 정말 킬러 패스가 네. 들어갔고요. 오늘 경기에서 지금 제주의 완성도 있는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던 장면이었어요. 네. 자, 포항은 역전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 지금은 박경훈 감독이 또 터치가 있었습니다. 네, 볼 터치 했습니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이 네, 장면에서 그렇죠. 경고를 네. 받았군요. 이것은 충분히 경고가 나올 수 있는 네. 장면이고요. 김승대가 김호준 키퍼를 좀 견제하는 장면에서 골킥하는 볼을 건드렸습니다. 경고를 받았고요. 자,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양팀의 경기. 스코어는 팽팽한 1대1.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신영준이 볼 잡았습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과정. 알렉스 헤딩. 뒤쪽에서 강상우가 뛰어들었었는데요. 네, 강성호 좋네요. 어허. 드로인이 반대로 자, 제주골로 선언됐어요. 드로인이 제주의 것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한 전반전보다는 1.5배로 네.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엄청난 공수전환 속도. 어느새 후반전 33분, 이제 3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빛가람 패스 연결됐습니다. 밀고 들어가죠. 황일수 슈터 막아냈습니다. 신하영이 막습니다. 볼 살아있습니다. 왼쪽 측면. 다시 한번 크로스. 머리를 돌려놨고요. 네. 자, 김영일이 돌려놓는다는 것이 지금 아찔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이전에 이 황일스의 슈팅이 지금도 틈도 좋았고요. 수비 두 명 사이에 가렸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리 사이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자, 김영일 다리 사이로 슈팅. 신하영이 가까스로 막아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황일수 선수가 보고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네. 신하영 골키퍼의 지금 준비와 반응이 대단히 또 좋았고요. 곧바로 코너킥 왼발로 올려졌습니다. 키퍼 펀칭 반대쪽 흘러나가고요. 골킥입니다. 신하영 길게 처리. 자, 볼 뺏겼습니다. 손준호입니다. 손준호 오른쪽을 밀어줍니다. 김승대가 뜁니다. 자, 가운데 쪽에 조금 내 보충이 됐어요. 수비하고 있는 것은 김수범. 김승대 1대1 대결 뒤쪽으로 뺍니다. 뒤쪽에서 얼리 크로스 찬스입니다. 받아줬습니다. 자, 볼 계속되죠? 살아있죠? 신영준. 중앙 쪽으로 다시 한번 더 좋아요, 들어갑니다. 좋아요. 김대호! 네. 골키퍼 정면 향합니다. 김대호가 첫 번째 선택은 좋았었는데 네. 슈팅보다는 네, 스피드가 있습니다. 자, 빠져들어가죠. 교체 투입된 박수창. 박수찬도 1대1 개인 시도하는데요. 능력이 있어요. 개인 네. 능력이 있어요. 박수창 중앙 쪽으로 태클로 막습니다. 손준호의 태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김승대가 네. 받아내지 못했고요. 알렉스의 수비가 성공을 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장은규가 빠져나옵니다. 찍어 차주는 패스예요. 전방 쪽으로 신하영이 나오면서 볼을 바깥쪽으로 차단하네요. 뭐 30분 넘어서부터는 경기 템포가 2패보다 빠른 것 네.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제주가 공격하고 있고요. 자, 한 팀이 한 번 공격하면 되질세라 네. 상대방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스피릿 A의 전북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 오른발 중거리 쳤어요. 신영이 막아냅니다. 드롭게 잡아냈습니다. 드롭게 다시 한번 크로스 나갑니다. 야, 이게 거리가 있었는데 무회전 걸렸거든요. 네. 오늘 제주 선수 중거리 슈팅 감각이 좋네요. 네, 제대로 쳤어요. 묵직하게 날아갑니다. 베일안의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그 지금 상위 스플릿에서 전북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5팀들에게 맞대결에서 무승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에게요. 서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후반전에 더욱더 서로 필사적이네요. 네.
감독 그 승점 3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 근처에서 볼터치를 해가면서 지금 선수들을 독려해주고 있고요. 김호준 키퍼에게 전달해줬습니다. 길게 처리합니다. 중앙 쪽에 다시 좀 만들어 나간 느낌인데요. 자, 연결이 이거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샷 벗어납니다. 자, 베이란이 후반전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네요. 이 선택도 좋았어요. 네. 잡지 않고 분명히 슈팅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궤적이었습니다. 네. 전반전에도 좋은 중거리 슈팅 한번 보여줬었는데 후반전 들어서 슈팅 보여주고 있는 베이란. 그리고 곧바로 포항이 반격합니다. 강상호 왼쪽 측면, 강상호 크로스 태클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으로서는 전반전에도 4차례 코너킥을 만들었었고 오늘 지속적으로 코너킥을 만드는데 코너킥에서 아직까지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코너킥에서 분명히 뭔가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엔 동점골 상황도 코너킥 장면에서 연결이 됐었고요. 동점골 장면에서는 김호준의 판단이 조금은 아쉬웠던 장면이었는데 또다시 코너킥을 맞이하고 있는 포항입니다.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이번에 펀칭 제대로 튀어서 나갔습니다. 신영준 라인 근처 중앙 쪽으로 손준호에게 패스해줬습니다. 손준호 곧바로 연결해줍니다. 가슴으로 내줬습니다. 네, 찬스가 있을 수가 자, 있어요. 선수네요. 자, 연결되지 않네요. 걷어내고 있습니다. 제주가 빠르게 3대2에요. 3대2에요. 제주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수비수도 백코트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자, 3명. 반대편이 변인데요. 윤빛가람 내줬습니다. 황일수 한번 잡아놨습니다. 황일수 왼발 슛! 감아찼지만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잘 때렸습니다. 아쉬워하는 황일수. 그러니까 지금 포항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가운데 쪽을 견고히 하면서 지연 행위를 대단히 잘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수비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우선 지켜야 될 곳은 가운데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지금같이 지연 행위입니다. 네. 절대 덤비면 안 돼요. 자, 결국에는 측면으로 쫓아냈고 황일수의 슈팅을 좀 부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포항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합니다. 앞쪽에 수비수 2명 좁혀 들어갑니다. 됐어요. 손준호! 자! 손준호! 어허. 김호준이 잡았습니다. 포항이 잘하는 게 이거죠. 네. 좁은 지역에서 패스 연결은 K리그 클래식 정말 자타공인 최고입니다. 또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 패스 미스가 나왔죠. 제주가 또다시 공격 기회 잡습니다. 중앙 쪽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논스톱 패스. 아크 정면 슈팅하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블로킹이고요. 포항이 다시 공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상우 접고 뒤쪽에서 또다시 수비하러 들어오죠. 연결했습니다. 김승대 중앙 쪽으로. 자, 왼쪽 또 공간 나가죠. 김승대 나갑니다. 강상우 한번 접고 한번 차단됐습니다. 가운데 쪽에 투입이 돼야 돼요. 김태수 오른쪽. 두 팀이 필요한 것은 무승부가 아니라 승점 3점입니다. 네. 깔아차주는 패스. 좋은 투입입니다. 빠르게 서포트가 돼야 버텨주면서 되겠는데요. 뒤쪽 왼발 슛. 네. 지금의 선택은 좀 아쉽네요. 자, 힘이 조금 실리지 않았네요. 정면이 좀 올라오죠. 자, 그만큼 지금 후반전 중후반부터 정말 엄청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신영준이 조금은 경련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교체 카드를 양팀 모두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준성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오승범도 준비하는군요. 제주는 미드필더 쪽에 안정감을 갖고 가기 위한 변화고요. 네. 역시 오승범은 역시 또 가운데 미드필더 쪽에서 부지런한 미드필더잖아요. 자, 장은규를 빼고 오승범을 집어넣은 제주 유나이티드고요. 그리고 윤준성을 투입시킨 포항입니다. 오승범의 투입은 조금은 더 미드필더에서 약간의 공격적인 느낌, 장은규보다는 공격적인 느낌입니다. 네. 자, 포항은 3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신영준이 빠져나가고 20번 윤준성이 들어갔습니다. 신영준이 오늘 활동량이 대단히 많았었죠. 네. 자, 아쉬운 표정의 신영준인데요. 다시 경기가 재개됩니다. 전방 길게 알렉스 머리에 맞습니다.
자, 펑손 선명히 쓰러졌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김대호가 들어갑니다. 태클로 막습니다. 정다환의 태클. 오른쪽 측면. 중앙 쪽을 길게 다시 리턴. 김태수에게 뺏겼습니다. 전방 쪽으로 길게 패스 연결해줬습니다. 헤딩. 뒤쪽에서 김승대. 세컨볼 잡지 못했고 드로겟이 잡습니다. 자, 한 번에 보내주는데요. 차단됩니다. 헤딩 패스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베이란 왼쪽 드로겟 볼 빼앗았습니다. 김승대가 압박하면서 볼을 뺏었습니다. 번번이 패스 플레이가 차단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서로 체력적인 부담이 많은 시간대이기 네. 때문에 본인의 진영에서 쉬운 패스 이것이 실수가 생기지 않게 이런 부분인데요. 네. 자, 그렇죠.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에 길게 헤딩 돌려놨습니다. 정다운의 처리. 포항 교체 투입된 윤준성이 지금 가운데서 약간 타겟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네. 좋아요. 줬죠. 네. 백힐 패스 볼 살아있습니다. 찼습니다. 김대호 왼쪽 측면. 김대호 땅볼 크로스. 자, 가슴으로 이것은 받았습니다. 뒤쪽으로. 왼발슛! 네. 바운드가 되면서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좋은 슈팅까지 나온 게 약간 좀 좋지 않은 자세였죠. 네. 뒤쪽에 리턴도 나쁘진 않았을 뻔했는데요. 자, 볼 포항 또다시 찼습니다. 잡았습니다. 찼습니다. 이거 신광훈. 숫자가 충분해요. 숫자 신광훈 충분해요. 왼발. 아, 네. 신광훈의 왼발 슈팅이 많이 꺾였습니다. 포항이 지금 마지막 시간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뭐 슈팅도 나쁘진 않은데 슈팅보다는 동료의 위치가 조금 좋은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장면처럼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드로겟이 빠져나오고 지금은 18번에 진대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로겟이 나오네요. 제주도 마지막 시간까지 공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의 아쉬운 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이었어요. 분명히 제주도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지면서 수비에 균열이 생기고 슈팅도 물론 가능한 장면이지만 슈팅하는 척하면서 패스 한 차례만 내준다면 이것은 완벽한 상황 연결될 수가 있는 장면들이 한 두세 차례 후반전 30분 이후에 있었단 말이죠. 네. 볼 뺏겼습니다.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은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왼쪽 측면 빠르게 들어갑니다. 유창현 접었습니다. 가운데로 내줬고요. 자, 이런 거예요. 손준호 패스 연결 일단 다시 뒤쪽으로 뺍니다. 빼주고 들어갑니다. 신광훈이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차단. 다시 붙여주죠. 헤딩으로 끊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수가 머리로 볼 따냈습니다. 차단됐고 제주도 올라갑니다. 자, 왼쪽 공간 쪽으로 내주네요. 하지만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도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볍게 던져줬습니다. 이번에 차단됐죠? 자, 추가 시간에 3분이 주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공간 내줍니다. 연결됐어요. 윤빛가람 크로스가 수비수 맞고 굴절됐습니다. 아, 오늘 뭐 황일수 윤빛가람 좋습니다. 네. 김대호가 약간은 놓쳤고 윤빛가람의 크로스 김영일 맞고 나갔습니다. 3분의 추가 시간이라면 두 팀 모두 한 번씩 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네. 시간이 충분합니다. 어쨌든 무승부를 기록한다면 양 팀 모두 별로예요. 오늘. 그렇죠. 윤빛가람 코너킥. 윤빛가람 올려줬습니다. 빨간입니다. 네. 자, 신광훈이 한 골을 막았습니다. 오반석의 헤딩이었는데, 자, 이번에 결정적인 찬스를 또다시 맞아보는 포항 올라갑니다. 오, 이것이 득점에. 김호준 키퍼에게 백패스. 방금 전 코너킥 상황은 지금 신한 골키퍼가 낙하 지점을 완전히 지금 그렇죠. 놓쳐버렸는데요. 자, 대기하고 반대 있었던 크게 신광훈이 있어요. 막아냈는데, 반대 자, 잘 다시 봤습니다. 세컨 잘 봤어요. 반대쪽 윤빛가람입니다. 중앙 쪽에 돼 있습니다. 윤빛가람. 자, 윤비트네. 자, 갔죠? 가운데 쪽이죠? 오른쪽 측면 황일수 땅볼 크로스 걷어냅니다. 자, 마지막까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태클로 막습니다. 지금 박경훈 감독이 이것이 네, 마지막 순간에 네. 터치가 되지 않았냐 항의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빠르게 또다시 포항이 올라갑니다. 포항의 공격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강상우. 패스 연결 김승대. 자, 여기서 사인이 좀 맞지 않네요. 추가 시간 3분 중에 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1분입니다. 네. 자, 그렇게 자, 이 보시죠. 장면이었죠. 신하영이 완전히 놓쳤고요. 기다리고 있었던 신광훈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골망을 흔드는 네. 오반성의 헤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영 골키퍼 입장에서는 지금 윤빛가람의 킥이 오면서 약간 회전이 있었잖아요. 네. 궤적이 좀 멈출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끝까지 강하게 뻗어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빛가람이 오늘 첫 번째 골도 그랬었습니다. 볼이 끝까지 좀 살아서 쭉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회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윤빛가람의 발목 힘이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논스톱 패스 연결됐습니다. 황일수 접고 들어간다. 황일수 오! 왼발 슛 많이 꺾었습니다. 지금도 슈팅보다는 반대쪽에 연계가 좀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네. 아, 굉장히 아쉬워하는 황일수. 그러니까 황일수가 이런 저돌적인 게 대단히 좋아요. 그렇죠. 네. 가끔 탱크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추가 시간도 모두 다 소진이 됐고요.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1대1. 결국에는 스플릿 라운드 첫 번째 포항과 제주의 경기에서 양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집니다. 스플릿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스플릿에서 남은 경기가 5번, 이제 양 팀에게 4번일 텐데 이러한 경기들이 스플릿이 모든 팀들에게 주는 의미, 그런 부분을 역시 오늘 경기 후반전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터졌었던 윤빛가람의 원더골, 하지만 후반전에 김원일이 엉덩이로 골을 네.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따라붙었었고 불타오른 경기, 하지만 추가골 안 왔고 1대1 무승부로 경기는 My Sports Channel, SPO TV.